기원전 200년경 차빈 문화가 이룩한 신전 통일체제가 무너진 후 각 지역마다 고유의 특색을 가진 문화들로 분화되었습니다. 북쪽 빅쿠스 문화부터 모체, 리마, 파라카스, 나스카, 남쪽 티티카카 호수의 티아나쿠 문화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은 북쪽의 모체와 남쪽의 나스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체강은 페루 제2의 도시인 트루이에 물을 공급하며 고대에는 모체 왕국의 젖줄이었습니다. 모체인들은 관계수로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정비했고 해산물과 농산물의 풍족한 먹거리 덕분에 강력한 도시 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계급사회는 왕, 신관, 전사, 장인, 평민, 노예로 세분화되었고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지배자들은 엘리트 전사로 편성된 군대를 이끌고 잦은 정복전쟁을 펼쳤으며 재정일지의 막강한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 거대한 벽돌 신전을 곳곳에 건설했습니다. 모체 계곡에는 서기 5세기경에 완공된 남미 최대 규모의 장대한 벽돌 신전 2기가 위치하며 우아카 델 솔, 태양의 신전과 우아카 델라 루나, 달의 신전입니다. 테오티우아칸에서 태양과 달의 피라미드가 완공되었던 시기와 신기하게도 일치합니다. 참고로 5세기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집권했던 최대 전성기로 우리의 소중한 피라미드인 장군총이 건설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풍당당한 해와 달 두 신전 주변에는 밀집된 주택과 거리, 광장, 대규모 토기 작업장, 옥수수술 치차를 생산하던 양조시설, 전문적인 직물 공예 및 금속 세공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공방이 위치했습니다. 태양의 신전은 무려 1억 4천만 개 이상의 진흙벽돌이 사용되었으며 최대 높이 50m의 3단 구조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였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 신전 주변을 마구잡이로 파헤쳤고 도굴이 더 이상 여의치 않자 모체강의 물길을 돌려 태양의 신전을 물에 쓸려 나가게 했습니다. 때문에 신전 대부분은 파괴되어 현재는 3분의 1만 남아있으며 알려진 유물이 거의 없습니다. 진흙 벽돌에는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했던 각 부족들의 고유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벽돌 크기와 진흙의 구성 성분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 지역 100개 이상의 부족이 할당량에 맞추어 진흙 벽돌 제작에 참여했고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페루 연안은 지진이 잦기 때문에 모체인들은 흙벽돌 사이에 틈새를 두어 지진의 충격이 분산되도록 내진 설계를 하였고 일정 간격마다 세로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의 신전은 너비 300m, 높이 45m의 3개의 비대칭 플랫폼과 4개의 광장, 중앙 경사로와 계단으로 연결된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발굴 책임자 산티아고 우세다에 따르면 이곳은 달을 섬기는 신전이 아니라 뒤편의 신성한 산 세로 블랑코를 기념하는 신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신전 벽면은 일정한 패턴이 길게 반복되는 대형 양각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뚝 튀어나온 송곳니와 부리부리한 눈과 코, 도깨비를 닮은 신 아이아펙은 모체 문화에서 최고 신으로 섬겨졌으며 인신제사와 관련된 잔인한 신이었습니다. 아이아펙은 거미 혹은 문어의 모습으로도 표현되며 토기에는 희생자의 참수된 머리를 들고 있거나 피를 마시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마리오 폴리아는 인신공양 중 피가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응고 성분이 함유된 칸디칸스 열매를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했으며 제사용 잔에서 피의 잔여물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신전 대형 벽화에는 신성한 동물, 무기를 든 전사들, 손을 맞잡은 신관들, 밧줄에 목이 묶인 포로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광장에서 일렬로 전시된 포로들을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들은 중앙 경사로를 따라 꼭대기 재단으로 끌려가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실제 상층부 플랫폼에는 40명 이상의 젊은 희생자들의 유골이 묻혀 있었습니다. 곤봉에 맞아 깨진 두개골, 목을 자르면서 발생한 경추에 긁힌 흔적, 잘려져 뒤틀린 각도로 배열된 뼈, 그리고 시체가 썩을 때 번식한 구더기 흔적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몇몇 뼈는 전투 중 골절되었다가 치유된 흔적이 나타났는데, 이는 잡혀온 포로들이 일정 기간 동안 갇혀 있다가 살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골을 조사한 스티브 브루젯에 따르면 모체의 인신제사 원인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엘니뇨의 기후 재앙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엘니뇨 때 발생한 폭우는 사막 기후에 최적화된 관계수로 시스템을 파괴했고, 모체인들은 재앙의 신을 달래기 위해 포로를 잡아와 잔인한 희생의식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적의 머리채를 붙잡고 서 있는 정복자의 전형적인 도상학 상징과 모체 전사들의 곤봉과 방패는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과시하는 모티프로 애용되었습니다. 포로에 대한 묘사 또한 자주 발견되며 사다리 말뚝에 묶여 있거나 포승줄에 묶여 두 손은 등 뒤로 결박당해 있습니다. 모체 문화에서 문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대신 신전 벽화, 직물 작품과 토기에 자신들의 종교, 신화, 정치, 그리고 일상생활 모습들을 도상학적 상징들로 생생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모체의 토기는 차빈 토기를 계승하여 독특한 등자 손잡이를 가진 조롱박 형태입니다. 음식, 식물, 동물, 인물, 신화, 일상생활, 건축물과 선박까지 주변의 모든 것을 소재로 활용했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숫자가 총 10만 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숫자를 자랑합니다. 즉, 모체 토기는 엘리트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적인 필수품이었으며 전문적인 장인 집단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체 토기 연구에 있어서 페루 출신의 고고학자 라파엘 라르코 호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르코는 치카말 계곡 농장의 유지 아들로 태어나 미국 코넬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가 고향의 예술성 높은 고대 토기 작품들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시 모체 토기는 체계적 연구 없이 외국 수집가들에게 마구잡이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1만 점이 넘는 작품들을 모았고 1926년 라르코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페루 저지대 출신의 라파엘 라르코가 해안가 문명 기원설을 주장했던 반면, 고산지역 출신의 훌리오 테오는 안데스 고산지대 문명 기원설을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모체 토기의 사실주의 인물 묘사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입술의 흉터까지 그대로 묘사할 정도로 개성이 넘치고 생생합니다. 누군가 스냅 사진을 찍어준 것 같은 착각을 불어일으킬 정도입니다. 인물의 전체적 이미지는 강인함과 무뚝뚝함이지만 간혹 웃음기 가득한 반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고기, 물개, 개구리, 오리, 올빼미, 사슴, 개, 고양이, 제규어를 비롯해 상상 속 괴물까지 동물 표현에 있어서도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체 토기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매우 노골적인 에로틱 토우 때문입니다. 라파엘 라르코는 에로틱 토우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학적인 토우로 민망할 만큼 성기가 과장스럽게 표현되며 생명력과 비옥함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주의적 토우로 있는 그대로의 성교 장면을 재현합니다. 8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최이법과 오럴 애무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되며 그 어떤 고대 문화권에서도 보기 힘든 강력한 수위입니다. 반면 인물들의 표정은 쾌락이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묘한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교화 목적의 토우로 섹스의 쾌락이란 무의미한 것으로 표현되는데, 지나친 성행위로 병이 들거나 혹은 죽음의 상징인 해골과의 성행위로 재현됩니다. 해골과의 성행위는 사후에도 즐거운 성생활이 지속되길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규어로 변장한 신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종교적 목적의 토의입니다. 이외에도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있는 산파의 모습과 남성 간의 동성애, 자유행위 모습, 의인화된 동물의 선교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분방한 작품이 제작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풍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체인들은 금, 은, 구리를 다루는 세공 기술력 또한 매우 뛰어났습니다. 지도자들은 합금으로 만든 왕관과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단장하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가장 북쪽 비쿠스 지역에서 출토된 왕관으로 동전 모양의 금판을 비늘처럼 엮어 만들었습니다. 길쭉한 구리 왕관은 이집트 아문나의 깃털 모자와 모양이 일치하며 학자들은 깃털 왕관과 V자 흉갑이 신성한 새를 형상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가슴에 착용한 원형 금판은 빛을 반사해 권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고조선 제사장의 청동고울과 쓰임새가 동일해 보입니다. 모체 신전에서 북쪽으로 200km 거리에 위치한 람바이카 계곡에는 남미 최고의 고고학적 성과로 평가받는 시판왕의 무덤 단지가 위치합니다. 볼품없이 허물어진 시판의 돌무더기 신전 우아카 라자다는 과거 두 개의 피라미드가 연결된 상당히 큰 규모였으며 통치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1987년 농촌 시판에서 도굴꾼들이 고대의 보물들을 발견해 암시장에 팔아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골드러시 바람이 불었고 너도나도 주변에 산지한 벽돌 신전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도굴꾼들을 취조했으나 이미 귀중한 유물들은 해외로 팔려나간 뒤였고 이 지역의 고고학 관장 왈테르 알바는 부랴부랴 발굴팀을 꾸렸습니다. 도굴꾼이 알려준 지점을 4개월 동안 파내러 가자 온전하게 보존된 벽돌 무덤이 나타났고 시판의 왕, 늙은 왕, 제사장, 왕비의 총 13개의 무덤이 차근차근 발견되었습니다. 시판왕은 150cm 단신에 나이는 40살 정도였으며 네모난 목각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줄기로 만든 5개 관에는 아내로 보이는 3명의 여성과 발목이 잘린 채 순장된 2명의 전사, 라마와 개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무덤 가장자리 선반에는 1000개가 넘는 모체 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가슴 장식만 11개일 만큼 투탕카멘처럼 매우 복잡한 의료용 복식과 황금 장신구로 겹겹이 치장되었습니다. 지배자의 신분을 명백하게 암시하는 커다란 초승달 모양의 황금 머리 장식은 떠오르는 태양을 표현한 듯합니다. 독특한 형태의 황금 흉갑에는 신의 비호를 상징하는 듯한 커다란 손과 발이 펼쳐져 있습니다. 초승달 형태의 코걸이, 나리구에라는 모체의 지배계층을 상징하는 중요 장신구입니다. 반반 치킨처럼 10개의 금과 10개의 은으로 만들어진 땅콩 목걸이이며 왕의 우측에는 금판을, 좌측에는 은판을 배치하여 부장품이 낮과 밤, 해와 달, 삶과 죽음의 이윤성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판의 유물 중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둥근 소 입상 귀걸이입니다. 초승달 왕관과 코걸이, 목걸이와 허리띠의 작은 딸랑이까지 소품 하나하나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원형 귀걸이로 오리 문양과 사슴 문양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주머니를 든 채 새의 모습으로 달리는 인물의 모습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연상시킵니다. 말이 없었던 남미에서 강한 지구력과 스피드를 가진 전령은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던 중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허리를 보호하는 황금 덮개에는 아이아펙 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판왕이 쥐고 있던 권력의 상징 곤봉 또한 금과 은으로 구성됩니다. 곤봉 머리에는 왕이 적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는 전형적인 문양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시판왕의 부장품은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에콰도르산 조개, 칠레산 터키서, 안데스 고원의 황금을 공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즉, 모체 왕국의 영향력이 멀리까지 뻗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나이 50대의 늙은 선왕의 무덤에서도 뛰어난 작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아 백신을 8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로 표현한 황금 가슴덮개는 화려한 나선형 판금 묘사가 일품입니다. 앞서 도굴꾼들이 발견해 해외에 팔아넘겼던 또 다른 황금 문어는 2006년 런던에서 회수되어 페루로 반환되었습니다. 아이아팩은 직계발을 가진 특이한 꽃게로 표현되기도 하며 거미의 모습으로도 묘사됩니다. 10개의 원형 황금 거미는 목걸이 비즈로 사용되었으며 정교한 거미줄 묘사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황금 박쥐가 날개를 펼친 멋들어진 왕관의 소형 입상 또한 뛰어난 예술성을 자랑하는 대표 걸작입니다. 시판왕과 늙은왕은 유전적으로 인척관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둘 모두 재정일치의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치카마강 삼각주에 위치한 엘부르조 신전에서는 레이디 카우로 불리는 여제사장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서기 450년경 20대 중반 나이에 출산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제사장 카오는 아이아팩 얼굴이 새겨진 V자 금관을 쓰고 커다란 황금 목걸이에 황금 오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특이하게 전사들의 무기인 기다란 황금 곤봉을 쥐고 있었고 남성 지배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9개의 코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금과 은을 사용한 코걸이의 데칼코마니 문양은 모체의 중요 교리인 이온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뱀, 거미, 별과 같은 종교적인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매우 소중하게 겹겹의 천으로 쌓인 미라로 제작되어 보존되었습니다. 레이디 카오의 무덤은 모체 문화가 남성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였을 것이란 기존의 통념을 깨뜨렸으며 여성 또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모체 문화는 문자가 아닌 다양하고 황홀한 예술 작품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들의 과거 모습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